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대선 행보를 강행하며 온갖 쇼를 하는 모습이 측은하기만 합니다. 설마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아직도 저러는가 싶은데요. 이미 야권 내에서는 버려진 카드로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추락하는 지지도가 말해주듯 이미 윤석열 대세로는 김 빠진 사이다가 되어버렸고, 그의 이런 자리를 최재형이라는 판사 출신의 이상한 전 감사원장이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꿰차고 앉아버렸는데요. 이내 바빠진 몸과 마음은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결국 17일 대헌절,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는 광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주열사 묘역을 찾아 묘비를 붙잡고 눈시울을 적시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또 구수 끝에 입학한 서울대 법대 시절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던 일화까지 소개하며 거의 몸부림에 가까운 지지율 올리기라는 발악을 보여줬습니다. 차마 두 눈 뜨고 볼래야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애잔합니다. 광주의 하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참배를 하면서 보니까 저 스스로도 아직도 이 한을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17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에 참배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광주를 찾을 거였으면 5월에 갔어야 맞는 거죠. 7월 17일 재헌절과 광주 민주화 운동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추려면 어떻게든 연결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거죠. 윤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광주 북구 운정동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전 청장의 지지자들과 참배를 반대하는 대학생 진보연합 사이에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이들 대학생들이 든 박근혜 사면 공감하는 윤석열은 자격 없다는 프랭카드를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유튜버 등이 가로채면서 충돌이 시작됐는데요. 경찰의 제지로 이들의 충돌은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어 윤 전 청장은 지지자들과 5월 영령 참배를 위해 참배단으로 이동했는데요. 윤 전 청장은 참배에 앞서 한 차례 묵념한 뒤 허나 분향했고, 이후 박관현, 홍남순, 김태용 열사묘지를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윤 전 청장은 역사의 문 앞에서 울음을 참는 듯 목이 잠긴 상태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윤 전 청장은 우리가 피를 흘린 열사와 우리 선열들의 죽음을 아깝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모두 후대를 위해 우리가 자유민주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이제 고도 산업화와 풍요한 경제 성장의 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맥이 이해가 됩니까?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 위에 산업화와 풍요로운 경제 성장의 기지가 됐으면 한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짧디 짧은 윤석열의 화법과 공감제로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포인트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과 열사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후대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 이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요? 웬 느닷없는 경제성장의 기지가 튀어나왔을까요? 대단한 정신세계를 가진 것이 아니면 참모가 안 튄 것이 확실합니다. 그는 참배를 마치고 묘역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도 참배 반대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과 충돌할 뻔했는데요. 그는 이내 불이 나게 주랭랑을 쳤습니다. 버림받은 윤석열, 얼마나 더 버티다 대선 포기 선언을 하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빨리 중도 포기하는 게 그나마 욕을 덜 먹는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래 3층에 살았어요. 그랬죠. 근데 거기에 6억짜리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 부분입니다. 6억짜리. 네. 6억짜리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전세로 잘 안 들어가죠. 왜냐면 이 사람이 앞서 있으니까 근저당이. 근데 네. 그 뒤에 전세가 7억이 들어간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7억짜리
그러면 그게 삼성이에요. 그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7억짜리 전세를 들어가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당시 이제 매매가를 봐야 돼요. 예. 매매가를 봐야 되는데 그래야 전세가를 대충 추정할 수 있죠. 예, 대략 그래야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매매가가 요평형 때 매매가가 15억, 17억 이 정도예요. 지금 2010년 당시에는 10억대. 10억대 많아야 높아야 10억대라는 거예요. 10억. 지금도 포털은 10억으로 떠요. 2017년 기준. 요 평수는. 네, 요 10억으로 평수는. 떠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 근저당이 SC제일은행 근저당이 6억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7억이 들어간다. 이건 깡통 전세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적어도 7억에서 6억 빼주고 나면 10억짜리 이제 경매 10억짜리라고 나와서 하더라도 경매 예. 나와서 팔면 사실상 받을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거의. 사실상 그래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이 이거는 일반인도 이렇게 거래하진 절대 안 않거든요. 하죠. 일반인도 내가 앞에 들어가는데 은행 근저당권 6억 잡혀 있고 시가가 10억인데 거기에 7억짜리 전세권 설정을 한다? 그 7억을 경매되면 날릴 수도 있는데요.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7억을 주고 여기를 들어간다는 게 근데 여기서부터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납득이 안 가고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약칭 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 부인 김건희 씨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윤 전 청장 부부가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었는데요. 이 의혹이 점점 구체적인 정황으로 확인되며 그 진위가 중대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한매 사세행 대표는 14일 공수처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청장과 부인 김건희 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세행은 이들 부부를 뇌물성 전세금 수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삼성전자 자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 등을 들어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삼성전자가 윤 전 청장 부인 김건희 씨의 소유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7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 뇌물성 전세금 수수라고 주장했는데요. 사세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형법상 배임 혐의로 김건희 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삼성전자는 자사 임원을 위해 개인 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매우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그런데 지난 2010년 10월 1일 삼성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6억이나 설정된 당시 매매가로 10억 원에 불과한 김건희 씨 소유 서초동 아파트에 7억 원이나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설정을 해준 것은 부동산 거래 관련 사회적 통념상 매우 비정상적인 전세 계약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삼성의 업무 규정상 성사되기 매우 어려운 피고발인 김건희 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세금 7억 원보다 이미 채권이 설정된 6억 원을 합하면 매매가 10억 원보다 3억 원이 더 높았는데요.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설정된 선순위 채권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 잘못되면 돈 떼일 확률이 높다는 내용인 거죠. 사세행은 윤 전 청장 대선 캠프에서 해명한 것처럼 주택을 제공받을 예정인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아 회사보다 먼저 부동산을 알아봐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내 사정이 어두운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수많은 강남 소재 아파트 중에서 하필 김씨 소유 아파트를 직접 찾아내 회사에 계약을 요구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사세행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 5월 21일 전세계약 갱신 당시 김씨 소유 아파트는 오히려 매매 가격이 하락해 7억 원의 전세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전세금 조정 없이 7억 원을 그대로 유지해줘 전세금 일부를 반환할 필요가 없게 해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갱신 계약 당시 윤 전 청장과 김 씨는 이미 혼인해 법적으로 부부 상태였다며 경제 공동체인 부부의 경우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뇌물은 곧바로 본인 뇌물 혐의가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사세행은 윤 전 청장은 특수수사를 관장하는 대검 중수 2과장 시절 삼성 관련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바라는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전세권 설정을 통해 전세금 지원을 받았다라며 이들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렇듯 부정한 전세권 설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회사 자금이 일방적으로 윤 전 청장과 김 씨에게 유리하고
삼성전자에게 불리하게 집행됐다라면 이는 회사 자금을 집행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윤 전 총장과 부인 김 씨는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도 꼬집었는데요.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수사해달라고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이미 10건이 넘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 2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전직 검찰청장 윤석열의 비리 의혹들.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 대선 출마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개털리게 될 줄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쯤은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추락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추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